자, 두 장의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 그림 한 장을 다른 그림에다 이동을 시켜서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동 도구를 그냥 끌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자연이라는 이미지 위에 에펠탑 이미지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자유 변형이죠.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저는 컨트롤 T로 해서 조절점이 생기면 크게 조절을 하든가 해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거나 배치를 원하는 대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야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보게 되면 레이어를 보면 팔레트에서요. 배경 위에 에펠탑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두 개를 이 레이어 팔레트를 보게 되면 위에 표준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얘가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혼합 모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밑에 있는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의 색상을 혼합해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혼합을 해서 이제 메뉴가 있죠. 여기 표준부터 디졸브, 어둡게 하기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이런 스타일로 두 개를 혼합해서 표현해내는 게 이게 혼합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뉴가요. 자, 스타일하고는 약간 다르죠. 자, 스타일은 이제 이미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선을 굵게 한다든가 그림자를 넣는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라디언트를 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그림과 색을 합쳐서 그림을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색을 혼합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표준은 원래대로 얘가 원래 그림이니까 위에 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디졸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디졸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어둡게 하기부터. 자, 그러면 어둡게 하기로 했더니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위에 있는 이미지가 두 개가 합성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하나씩 봅니다. 곱하기는 어떤 형태인지.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색상 번. 그리고 이렇게 선형. 자, 그런데 이미 적용이 된 거에 계속 적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창에서 작업 도구를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작업 내역 있네요. 얘가 작업 내역이 어디 있나요? 저기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일단 혼합 변경 전에 자유 변경까지 놓고 한번 다시 되돌렸습니다. 자유 변경이 다 놓고 정확히 색상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선형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형번 이거래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했더니 이렇게 자, 뒤에 거와 앞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죠. 자, 색상 다치. 자, 얘가 혼합 모드라는 게 어떤 거고 메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씩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드라이트.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두 개의 그림만을 갖다 놓고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그림 이미지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는 여기서 제외, 빼기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빼기 이런 색깔을 빼서 만드는 거죠. 자, 해서 하나씩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고 계세요. 자, 그럼 혼합 모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합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혼합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를 지우겠습니다. X로 닫고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지난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배웠는데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해서 열기 해서
다시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는데요.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아까 자연으로 또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연도 좋고 또는 자 아니면 뭐 밤하늘도 좋습니다. 자 밤하늘로 해볼까요? 아니면 뭐 배경화면 지난번에 배경화면도 받았죠? 자 배경화면으로 쓸 거. 자 얘를 한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원하는 뭐 그림들 어린이 또 그다음에 동물도 넣을 수 있겠죠. 동물도 한 3개만 가져가 볼까요? 더 4개. 그러니까 배경 그림까지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저는 아무거나 이렇게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됐다면 일단 배경 그림으로 사용할 거, 배경 그림을 사용할 거, 배경 그림으로 사용할 거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얘를 배경 그림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미지가 조금 옆에 폭이 작아서 그냥 용지를 꺼내서 얘를 크기 조절을 해서 놓겠어요. 그러면 파일,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 그림을 조금 폭이나 이런 거를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배경으로 쓴다면 이게 배경 자체니까 지금 위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런 방법 말고 일단 간단하게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해서 저희는 이 용지를 가로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폭은 한 640 정도 해볼까요? 640. 그 다음에 높이는 400 정도 해볼까요? 400.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죠? 자, 용지가 하나 선택이 됐어요. 여기다 한번 저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사용할 거를 이제 작업은 저는 여기다가 다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그림들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다 한번 합성이라든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배경 그림을 한번 갖다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서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거 이것 봐. 이거 미니 특공대네. 미니 특공. 자 그러면 배경을 일단 끌어다 놨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저는 컨트롤 T 얘는 닫고 자, 컨트롤 T로 일단 이 화면에 배경을 적당하게 놓겠습니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자, 원하는 그림 쪽으로 놓고 자, 이 그림은 이 캔버스를 벗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 정도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엔터를 해서 자, 배경 그림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혹시 제가 하는 게 좀 따라오지 못했는데 너무 빨리 나간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자,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검정색이나 뭐 이런 특히 이제 검정색이 아니라도 클리핑이 될 수는 있어요. 클리핑은 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오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이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면 걔를 동그라미 구멍을 내면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클리핑 마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막을 씌워가지고 걔를 긁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긁어내서 밑에 그림을 보이게 한다면 얘는 오려서 말하자면 그 동그라미 부분을 이제 위에 올린 그림을 오려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약간 의미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저는 여기다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 틀로 예를 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다른 이미지를 그 액자 위에 표현한 것처럼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액자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물론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여기 선택 도구 있죠? 동그라미나 여기 보면 사각형 틀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색을 칠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하단 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 요런 모양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앞에 메뉴가 다르게 나타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사용자 도구모 요런 형태로 아이콘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모양 도구들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모양 도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텍스트 툴 밑에 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손툴 있는 맨 밑에 쪽으로 보시면 모양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꾹 누르면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자, 그죠? 그럼 먼저 우리 사각형 도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 옵션 메뉴에 여기에 모양이라고 뜰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누르면 패스라고 하거나 픽셀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칠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검정색이 있어요. 자, 검정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이런 거 나오면 닫아주시면 되세요. 자, 색깔을 물론 다른 색으로 넣어도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긴 해요. 하지만 색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지가 그 색상이 원본 색상이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검정색을 많이 씁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할 때는 검정색을 많이 쓰고 다른 색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선명한 이미지를 낼 때는 그냥 검정색으로 만든다는 거. 클리핑 마스크에서는 자, 획은 뭐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모양을 선택하고 칠을 선택하고 자, 그다음에 획은 없는 걸로 했는데 물론 여기 선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선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선도 선색을 뭐 원하는 색으로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없는 걸로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당하게 액자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검정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쵸? 제가 여기 검정색을 선택을 했더니 얘가 검정색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검정색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검정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검정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 위에 보게 되면 여기 사각형 도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 두 개가 생겼네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지우고 자, 여기서 저는 다시 드래그를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색상이 약간 검정색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검정색. 이게 검정색이네. 그죠? 검정색 선택을 했어요. 일단. 자, 해서 선택을 했어. 자, 얘는 하나가 선택이 되면 요 지금 얘를 그린 모양 도구 위에 도형 위에다가 요 안에 들어갈 그림을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 중에서 아무 그림이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요 강아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로 얘를 끌어서 이 위에다 이미지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자, 얘를 크기 조절을 해서 사각형 모양 도구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일은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자, 이렇게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세요. 강아지 어떻게 끌어왔죠? 강아지는 강아지 끌어- 이동 도구로 그냥 끌고 오면 됩니다. 이동 도구로요. 이동 도구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쪽 창으로 가지고 오면 이쪽 창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컨트롤 T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팔레트를 보게 되면 맨 밑에는 흰색 배경이 있고 그 위에는 제가 배경으로 쓰려고 한 그림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모양 도구로 검정색으로 그렸어요. 그죠? 자, 얘는 도형이에요. 도형이고 그 위에 있는 건 이미지를 이렇게 층층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이미지를요.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자, 지금 저는 강아지죠. 강아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가 지금 밑에 있는 검정색 도형의 크기만큼 얘를 그 안으로 이제 그 네모 안에 들어가서 네모 크기만큼만 보여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은 밑에 있고 도형이 위에 있어서 그 그림이 도형 있는 네모 검정색 부분만 얘가 보이겠다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도형이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데 이 이미지를 그 도형 밑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핑이요.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보낸다.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조절을 할 때, 자, 한번 위에 이미지를 조절해야겠다. 그러면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 강아지를 조절해야겠다. 그러면 강아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강아지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동 도구로 얘를 끌어주면 강아지가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자, 보세요. 움직이죠? 크기 조절을 해야겠다. 컨트롤 T 하면 강아지를 이미지를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강아지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여기서 작게 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형태를 갖다 놓거나 여기를 뭐 돌리거나 회전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미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자, 저는 한 이 정도로 놨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자,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이 클리핑 마스크한 도형, 이 밑에 도형, 모양 도구를 얘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 있는 얘가 사각형 그린 거죠. 모양 도구.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얘를. 그죠? 얘를 선택하고 자유 변형. 컨트롤 T를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T. 컨트롤 T를 하면 얘가 조절점이 생기네요. 자, 이렇게 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나는 얘를 좀 돌리고 싶어. 자, 액자를 이렇게 돌려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좀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 이동 도구로 끌어서 놓고 컨트롤 T로 다시 크기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저는 강아지를 원하는 크기로 해서 갖다 놔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 좀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액자를 해서 놓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강아지가 들어갔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이번에는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제가 한번 이거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미지를 선택하고 만약에 여기 스타일 있죠, 스타일.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양 도형 있죠? 이 도형에다가 만약에 스타일을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액자 틀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을 넣거나 그림자를 넣거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각형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밑에 자,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다 한번 선을 넣어볼까요? 자,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활성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자, 얘가 손이 검정색이면 검정색이 여기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나는 이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손에 여기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을 클릭. 자, 색상을 해서 나는 얘를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파란색 선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파란색 선이 들어가고, 아이고, 파란색 선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됐어요. 다시 클릭해서 파란색을 선택하고 여기 파란색이 들어가면 확인을 눌러서
자,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기가 여기 스크롤바 있죠. 저는 파랑을 선택하고 이 스크롤바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스크롤바를 왔다 갔다 해서 자, 선에서 획이었죠? 획이 있어요. 획이 선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면은 액자가 좀 커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투명도가 있어요. 액자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불투명도로 색을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칠 유형도 있어요. 칠 유형을 보면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를 하면 2가지 색 이상으로 넣겠다. 뭐 패턴으로 넣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라디언트로 바꿔볼까요? 자, 그라디언트로 바꾸면 여기 보면 색상이 지금 여기 그라디언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고 여기 눌러볼까요? 자, 누르게 되면 이 색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무지개색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액자 툴이. 자, 이게 얼마든지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아무거나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닫고 저 적용을 취소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께서 여기다 뭐 내부 광선을 넣겠다 그러면 이 액자 자체에다가 넣는 거겠죠. 액자 자체에다가. 그죠? 그 액자에 그림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입체감이 있긴 하죠. 내부 광선을 넣겠다. 광선도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좀 더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 2개를 크기 조절을 하고 싶어요. 2개를 한꺼번에 이동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얘가 자꾸 선택이 돼요. 그쵸? 자, 위로 올라가요. 얘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그림 위로 올라가요. 자꾸. 근데 나는 이 그림 자체를 모양을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같이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쵸? 위에 거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릅니다. 자, 위에는 그림, 밑에는 도형입니다. 그럼 2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동 도구로 끌어주면 얘가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크기 조절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2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T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T 하면 2개가 다 선택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같이 조절을 하면 같이 크기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놓겠어요. 이렇게. 엔터 합니다. 엔터. 그럼 액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원하지 않으면 딴 곳에. 회전을 원한다? 자, 컨트롤 T 하고 자, 얘를 여기서 돌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엔터. 자, 한번 연습해 보십니다. 자, 해제하려면 클릭하면 이제 2개 선택된 게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봅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 도구에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형을 물론 얘를 원하는 대로 해서 여기 선택 툴로 다 그려가지고 색을 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을 그냥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도형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이 동그라미도 있죠. 동그라미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하고 제가 드래그를 또 합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검정색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검정색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위에다가 요 안에다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지를 요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자, 저는 어린이를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럼 어린이 이미지를 끌어서 이쪽으로 복사를 해옵니다. 자, 복사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 이미지는 이제 닫겠습니다. 자, 끌어서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컨트롤 T로 동그라미 이미지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 위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냥 크기를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어린이 뒷부분만 나오게 해볼게요. 일단 뭘 대충 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놓고 너무 클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놓고 이 정도 해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다. 자, 엔터 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 도형 위에 놨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이미지를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어린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클리핑 마스크에서 안으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동 도구로 제가 어린이를 조절하려면 어린이 그러니까 레이어 팔레트에서 어린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저는 어린이를 이렇게 놨어요. 어린이가 예쁘게 들어갔어요. 자, 만약에 어린이 얼굴만 크게 좀 나겠다. 크기 조절을 해서 여기서 잘 보이니까 자, 크기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놔도 되겠죠. 어린이를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됐죠? 자, 이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이미지를 그러면 이미지를 바꿀 때 위에 이미지 메뉴나 또는 아니면 필터 메뉴나 이런 거 이미지 변형하는 메뉴 우리 처음에 좀 배워봤죠. 그런 거를 해서 이미지를 색상을 바꾼다든가 뭐 아니면 채도라든가 명도라든가 이런 밝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죠? 자, 다른 유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스타일, 여기저기 표준 있죠. 혼합 모드. 혼합 모드가 밑에 있는 그 색상이랑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 혼합을 이제 색상을 혼합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 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원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부 그림자 넣었어요. 내부 그림자. 그러면 내부 그림자가 얘가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워낙 큰 그림으로 해서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죠. 자, 이게 그림 자체에 생기니까 외곽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의 안쪽으로 한다든가 그림자가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얘는 안 나타나요. 만약에 이 도형 자체에다가 그림자를 넣으려고 하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 도형을 선택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자, 만약에 뭐 색상 오버레이 얘를 선택한다든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든가 얘를 빼면 뭐 세팅 하면 이게 세팅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외부 광선도 잘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미지가 이만하니까 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였어요. 얘 외부 광선했던 요 정도밖에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얘는 빼겠습니다. 다 뺐어요. 그리고 그냥 확인을 누르거나 적용했던 걸 취소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외부 광선이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자, 들어갔으면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지만요. 자, 얘를 여기서 잠깐만요. 외부 광선을 그냥 끌어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버려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일을 정했던 것도 밑에 끌어서 휴지통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타원 도형에다가 얘처럼 안에 입체감도 놓고 선 모양도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타원. 물론 얘를 선택하고 아까 제가 얘 타원 그릴 때 여기 이제 어디 있어요? 얘 그릴 때 이 위에서 선이라든가 획 넣어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 선, 획, 굵기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타원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타원 선택했어요. 여기서 해볼까요, 그럼? 자, 굵기를 여기 3포인트였는데 3포인트에서 얘를 이렇게 하면 굵기가 들어가죠. 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검정색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검정색 획이 검정색이죠, 지금 색깔이. 그래서 검정색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만약에 제가 이 색깔을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빨간색이 들어가겠죠. 녹색으로 넣겠다. 녹색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선택을 할 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즉, 여기 메뉴나 여기 스타일 메뉴나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겠죠.
그죠? 그 메뉴를.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된다. 그라디언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그라디언트예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여기서 그라디언트 색상은 색상 피커네요. 이거 얘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요게 그라디언트 툴이죠. 여기서 보면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색상 마커들을 클릭해가지고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르죠? 여기 눌러서 위에 걸로 선택을 하거나 했을 때 색상을 다른 색으로 각도, 반사 여기 있고 다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색상 피커에서 아이고 얘는 색상 자체가 나오네요. 이러니까 이 피커로 하니까 선생님, 이거 색상이 어디 눌렀을 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얘요. 얘는 네. 지금 여기 도형이 있죠. 아까 여기 사용자 정의 도구 있잖아요. 여기 도형. 여기서 자, 아까 우리 원으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타원 도구를 선택하면 타원 네. 도구의 옵션 메뉴에서 나온 겁니다. 옵션 메뉴. 선생님 다시 가서 이걸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원치 않으시면 여기 네. 그냥 스타일 네. 여기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을 선택하고 이 스타일 FX에서 선을 선택한 거나 여기서 얘 원래 그렸던 지금 이 도형 이미지의 옵션에서 선을 선택한 거나 획이죠, 획. 그걸 선택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싶다. 그럼 여기 FX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이미지 스타일. 엑스 안에 사진이 약간 어두워졌는데 뭐가 체크된 그건 건가요? 선생님 네. 레이어에 여기 지금 사진 있죠. 메뉴에 있는 사진. 그 밑에 그 효과가 적용이 됐을 거예요. 효과들이. 얘네들처럼요. 이렇게 효과가. 효과가 있죠, 선생님. 네. 아니면 여기를 표준으로 맞춰보세요. 이거 표준으로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기를. 위에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를 선생님 표준으로 한번 맞춰보실래요? 코너 모드를요. 표준으로 되어 있으시나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 밑에 얘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FX나 이런 부분이요. 네. 네. 요 개를 다 끌어서 휴지통에다 버려보세요. 효과를요. 효과를 네. 끌어서 버리셨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죠?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효과가 있는 거를 끌어서 갖다 버리시면 돼요. 자, 아니면 얘를 지금 여기서 혼합 모드를 표준으로 놓고 네, 됐어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밑에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타원. 레이어 팔레트에서 타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밑에 FX로 들어가서 여기서 해볼게요. 다시. 자, FX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저는 여기서 선을 경사 엠보싱도 있고 선도 있는데 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선을 들어갔습니다. 자, 선을 들어갔어요. 자, 선을 들어갔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선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획을 했더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선색을 나는 없애야겠다. 그럼 이거 빼면 되고. 자, 아까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보십니다. 자, 원하는 대로 선을 뭐 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색상을 바꾼다든가. 자, 연습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자, 색상을 원하는 색을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놓고 또 투명도가 있죠. 여기 불투명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흐리게 한다든가 투명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혼합 모드가 있어요. 혼합 모드를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스크린을 하겠다. 그러면 약간 더 뭐 이렇게 하얗게 된다든가 이 색상 자체가요.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저는 여기서 또 내부 강선 하면 내부 강선이 들어올 거고 또 원에 대해서 내부 강선을 뭐 필요 없다 그럼 빼고 아니면 그림자를 넣겠다.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림자 효과도 넣어보고 내부 그림자 아니고 바깥쪽 그림자죠? 바깥쪽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패턴 오브 오버레이 뭐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빼면 되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자, 여기 그라디언트를 넣겠다는 거예요. 자, 해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경사 엠버스 한번 넣어보고요. 경사 엠버스 해제해보고. 자, 이런 거. 자, 확인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얘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자, 그럼 위에 있는 이미지하고 사진 이미지하고 밑에 타원 이미지하고 Shift 키 누르고 컨트롤 T 누르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자, 필요하면 회전도 하고 자, 저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크기 조절하는 거 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엔터. 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죠? 자, 엔터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다시 한번 모양 도구로 갑니다. 자, 모양 도구로.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맨 위에 보시면은요, 오른쪽 끝에, 여기 오른쪽 끝에 모양들이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모양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모양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 도구에 여기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요. 잠깐만요. 선생님들께서는 메뉴가 저는 이미 선택이 돼 있어서 여기 선택하면은 메뉴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조금 나올까요? 조금 나오면 그 옆에 여기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 도구를 선택했을 때 여기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합니다. 찾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자, 왼쪽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맨 끝에 모양이 있는 곳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일단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설정 도구,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자, 거기 클릭해 주세요. 그래 클릭하면 메뉴들이 있어요. 맨 밑으로 모두, 동물, 화살표, 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만약에 동물을 원한다. 그럼 동물을 선택을 하면 여기 동물이 나타나는 건데 모두를 하면 저처럼 다 나타나겠죠. 그 모두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모두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누르게 되면 이 전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모양 도구들이 나타나요. 이렇게요. 자, 그럼 모양 도구를 하나 아무 모양이나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넣기 위한 자, 모양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까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쭉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나비 모양도 있고 클로바 모양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나비를 가져와 볼까요? 자, 나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정색, 전경색이 검정색이면 자, 위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칠이 돼 있어요.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서 나비를 하나 이미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저는 왜 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느냐면 이 회계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서 그래요, 선생님. 그라디언트. 그죠? 자, 얘 모양을 봤을 때 여기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어요. 단색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 검정색을 그냥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얘. 그죠? 자, 검정색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검정색이 들어가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아니면은 이 색 자체를 빼주면 없겠죠, 이렇게. 그죠? 나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회계 그라디언트 색이 흰색하고 회색하고 두 개가 들어가서 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 요거 가져오니까 제가 낙타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나비가 없어서요. 네. 근데 거기 전부 다 점 같은 게 이렇게 박혀가지고 드래그 하셨나요? 드래그? 크게? 크게 예. 드래그 아, 하셨는데 안 드래그 되세요? 크게 거기 온 몸에 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숭숭 해볼게요, 선생님. 아, 그거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엔터. 점이 나와 있다면. 엔터를 누르니까 아예 없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선생님 제가 여기서 뭐 낙타가 있다고 하셨죠? 네네. 저는 낙타가 있나요? 한번 왜냐면 볼까요? 전 선생님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 눌러도 여기 모두가 누르셨을 없어요. 때 여기 모두가 옆에 없어요. 이런 메뉴가 없나요, 선생님? 그거는 있는데 모두 메뉴 그거는 있고 모드 메뉴가 없나요? 아, 네네, 그럼 모두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없고 그냥 동물 또는 뭐 다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자연 뭐 이런 식으로 있나요, 네네네. 선생님? 네네.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아무 그림이나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네네. 저도 한번 그러면 또 딴 거 가져와 볼까요? 저 토끼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낙타는 없네요. 보니까. 자, 네. 선생님 제가 토끼를 갖고 온다고 해볼게요. 자, 네. 토끼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자, 얘를 드래그를 해서 그리면 되겠죠.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죠? 자, 드래그를 해서 그립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원래가 얘가 이게 점점점점 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얘가요. 네. 아마 펜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양 도구 중 여기 선택 도구 중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는데요. 이 펜툴 때문에 점점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엔터 위에 확인이 있나요? 확인? 없어요. 엔터를 하면 없어져요, 그냥 선생님 자체가. 그러세요? 예, 엔터를 눌렀더니 없어져요. 걔 한번 그려서 선생님. 자, 네네. 잠깐만요. 제가 펜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얘는 지금 펜도구. 혹시 이렇게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펜도구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나요? 혹시?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타나나요? 선생님? 이런 점점점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점은 아닌가요? 심해요, 선생님. 네? 그거보다도 훨씬 심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일단은 지금 그 보낼 거 보시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카톡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엔터를 하고 위에 버리고. 자, 위에 아까 이 사각형이나 동그라미가 됐다면 얘도 동일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께서 가지고 온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러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가 그거네요, 선생님. 지금 펜툴로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 펜툴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오른쪽에서 이 네네. 팔레트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팔렛이요? 네, 저 오른쪽 팔레트 있죠? 지금 그린 제가 만약에 얘가 토끼 이미지면 토끼 이미지, 사람 이미지면 사람 이미지라면 네네네. 여기서 네네. 클릭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네. 클릭했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지 않나요?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패스로 선택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모양으로 선택되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양 맞는데. 선생님이 여기 패스일 거예요. 패스. 아니, 모양이에요. 모양인데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네, 모양이에요, 선생님. 얘가 패스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제가 네. 볼게요, 선생님. 여기 패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패스로 되어 있으면 여기로 모양에서 다시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이란 말이에요. 제가 네. 패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네.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처럼 여기 점점으로 나타나진 않고 얘 패스 자체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저는 그죠? 근데 얘가 패스예요, 원래는. 선생님, 저 패스가 아니고 모양이에요. 계속 모양. 근데도 그래요? 네네. 얘가 패스처럼 나타났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여기 색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네네. 선생님 혹시 모양이면 여기 색상이 네. 여기 칠해서 혹시 네네. 없음으로 되어 있을까요? 색이 검정색이 맞나요? 검정색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동그라미나 사각형은 됐다고 하셨죠? 이 동그라미는 사각형은 되셨나요? 네, 동그라미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요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얘가 원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여기서 가져온 게 지금 잘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모양은 나오나요? 얘가 만약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했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네, 이게 아닌 경우에 위에 이런 동물이나 이런 모양이 떠요? 네, 다 뜨게 돼 있어요.
아, 예, 원래 이제 버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원래 얘 모양이나 요 사용자 정의 동호 있는 모양이나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얘가 되면 이 사용자 동의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모양만 다르게 나올 뿐이지 네모나 동그라미처럼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냥 요 모양으로 한번 요 모양들 중에서 하나로 그냥 선택해서 한번 해보십니다. 일단 보지를 아니, 않아서 제가 어떻게 아니, 길을 제가 질문하신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만약에 동그란 걸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네. 위에 보면은 네. 토끼 모양이나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걔는 없잖아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물론 네. 변형을 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걔 자체를 저희가 이제 네. 수정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림이 이제 그렇게 요런 동그라미를 가지고 수정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얘를 하나 놓고 간단하게 변형하는 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를 놓고 자, 그림의 이미지를 또 하나 이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도구를 해서 이미지를 또 하나 갖다가 놓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T를 해서 조절을 합니다. 우리 배경미 선생님 컴퓨터는 제가 한번 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저기 보지 않고 말씀만 들어서는 일단 뭐가 잘못되는지를 한번 네. 전체를 네. 봐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네. 네. 자, 여기서 놓고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적용합니다. 자, 마우스 클릭. 제가 여기 토끼에다가 강아지를 넣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자, 놓고 강아지가 여기 들어갔더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토끼에 강아지가 들어가니까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해요. 자, 그죠? 자, 컨트롤 T로 조절을 하고 자, 저는 강아지 한 마리만 여기 이렇게 색상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니까 엔터 했습니다. 자, 밖에 선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액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모양을 선택을 해야지 이 모양, 도형의 모양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 FX로 갑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그죠? 자,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림자가 들어가고. 그 입체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획을 선택해서 자, 얘를 모양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색상도 바꿔보고 자, 색상도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색깔로 선택을 합니다. 아무 색이나 노랑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랑으로 색상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께를 조금 자, 여기 불투명도도 있고 투명도도 있고 해요. 아, 근데 그림자 효과가 선택이 됐었어요. 네. 획이죠, 획. 자, 획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노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랑을 선택을 했어요. 두께도 조절을 합니다. 살짝 자, 한 5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5 정도 주고 불투명도 뭐 이런 거 만약에 이걸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내부 광선을 준다든가 아니면 내부 그림자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옆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선생님 지금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집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변형이라고 있죠, 선생님. 편집에 패스 변형이라고 있어요. 그죠? 변형, 패스 변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패스 변형에서 자, 여기 뒤틀기가 있네요. 자, 뒤틀기 들어가 보세요. 자, 뒤틀기 들어가 보면 자, 모양을 조금 바꿀 수 있죠? 우리 뒤틀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백윤미 선생님께서 변형할 수는 있느냐 하셨는데 이걸로 가지고는 좀 변형하기는 조금 뭐 무리는 있겠지만 일단 변형은 되죠. 제가 이 조절점을 하나 클릭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양쪽에 이게 앵커 포인트가 이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제가 이 점, 모서리 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끌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양쪽에 이렇게 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쪽만 나올 수도 있고 양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이거를 방향 지시선이라고 하거나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쪽 동그라미 선, 이쪽 선 있잖아요. 이 점의 왼쪽에 곡선을 담당하는 선이에요. 얘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건 이쪽 오른쪽에 곡선을 담당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끌어준다든가 안쪽으로 끌어준다든가 하면 이쪽의 곡선이 왼쪽에 이 곡선 모양이 왼쪽이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조절점을 왼쪽이 조절이 되죠. 이렇게. 그죠? 안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되고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얘는 조절점이 없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얘는 이동이 되겠죠. 이런 점들은. 그러니까 얘는 패스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안에 점이 안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면 이동이 되는 선이고요. 그 옆에 양쪽으로 나타나는 이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방향 지시선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곡선을 지정을 하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여기도 있죠. 오른쪽에 곡선을 얘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모양을 제가 이렇게 누르면 안으로 좀 들어가겠죠. 자, 연습해 보시겠어요? 자, 이건 패스에서 그릴 때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완성을 하려면 상단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이나 또는 오른쪽에 우리 레이어 팔레트를 여기 안 되는군요. 확인 눌러야 되겠네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완성이 됐어요. 되셨죠?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얘 선택하고 편집에 패스 변형해서 자, 이번에 왜곡으로 한번 하거나 기울기로 하거나 아무거나 해볼까요? 자, 기울기로 합니다. 자, 기울기로. 자, 모양 바뀌죠? 이렇게 기울기로. 자, 이렇게 기울기로. 자, 이런 모양 기울기 한다든가 이렇게 기울기 한다든가. 자, 원하는 대로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죠? 이쪽으로 하면 이쪽 모양으로. 자, 엔터는 확인. 엔터는 확인. 토끼가 이렇게 약간 뛰려고 하는 모양처럼 되죠. 컨트롤 T. 크기 조절. 됐죠? 자, 크기 조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엔터. 강아지도 조절하겠다. 그럼 그림으로. 자,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T. 그러면 여기 지금 레이어 팔레트에서 강아지 할 때는 강아지. 그 다음에 강아지 말고 도형을 할 때는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죠? 강아지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엔터. 자, 그럼 이미지, 자, 얘 선택하고 위에 있는 이미지 선택하고 밑에 있는 도형을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겠다. 컨트롤 T. 두 개가 선택됐으니까.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엔터. 그럼 키 기능을 한번 익혀보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이동을 하고. 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에다 놔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빈 곳에서 클릭. 자, 잘 됐죠? 자, 그러면 얘가 클리핑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너무 완성이 다 됐으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배경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수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배경으로 만들면 여기를. 자, 그러면 자, 얘를 자, 레이어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보세요. 자,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보이는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어요. 얘는 한 개로 이미지를 합친다는 얘기예요. 병합이. 배경 이미지를 병합을 하거나 뭐 보이는 이미지 만약에 눈을 뜨게 해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합치겠다는 거죠.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돼요. 배경 이미지를 해볼까요? 배경 이미지를 병합.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생님께서 수정하려면 이 작업 내역을 돌리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뒤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다시 돌려서 작업을 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로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레이어로 병합.
자, 하나로 이렇게 배경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미지가 그냥 이런 이미지예요. 자, 되셨죠? 자, 이게 클리핑 마스크고 이제 이미지 병합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X를 닫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도 해보셨고 그런데 이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을 만드는데 이제 지난번에 얘 X를 일단 닫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딴 걸 한번 갖고 가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배웠어요. 그죠?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드를 적용해서 또 배경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2개의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요? 자, 열기 합니다. 열기 하셔서 자,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에펠탑 있었어요. 그래서 에펠탑 하나 가져와 볼까요? 에펠탑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리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변형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미지 자체를 갖다가 그냥 놓고. 자, 물론, 얘 이미지를 나는 변형을 해서 배경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직접 찍어서 그 사진 찍은 거를 이미지를 조금 변경한다든가 해서 배경 그림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자체를 한번 배경 이미지로 합성을 해가지고 배경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오고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를 일단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제가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얘를요. 자, 그러면 얘를 끌어서 요 밑에 보시면 레이어 생성하는 거 있으시죠, 선생님? 요거요. 휴지통 옆에 있는 거. 여기다가 끌어서 얘를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하나 복사가 됩니다. 똑같은 게 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죠? 버릴게요. 자, 얘를 끌어서 여기다 놓으면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저는 작업을 요 배경 그림에다가 할 거예요. 배경 그림에다. 얘는 그냥 여기 숨겨놓을게요. 앞에 있는 눈을 감칠게요. 그러면 밑에 그림만 보이겠죠? 얘는 지금 위에 있지만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밑에 배경을 선택해야지 작업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다 했다면 위에 눈을 떴을 때 위에 있는 그림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감기고 자, 얘는 위에 그림이 있지만 나는 밑에 있는 그림에다가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게끔 눈을 가려놨어요. 자, 그리고 얘를 일단 한번 이미지를 조절하는 거는 이미지 메뉴하고 필터 메뉴 지난번에 배웠죠. 일단 필터 메뉴를 얘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자, 필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필터에 보면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이즈, 렌더, 비디오, 선형 효과, 왜곡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한번 렌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렌더에 보면 얘를 구름 효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림 자체를. 그럼 이런 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조명 효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조명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메뉴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밑에 지금 조명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내가 원하는 형태의 조명을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원하는 대로. 조명을 나는 이쪽에서 만들고 싶어. 아니면 이쪽에서 하고 싶어. 이렇게 조명을 회전이나 크기 조절을 해서 조명을 한번 넣어 보십니다. 이렇게. 저는 한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크면 좀 올리고 해서 조명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자, 돌리고 위치를 해서 마음에 드는 형태로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 그럼 밑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자, 간단하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필터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서 이미지를 단순간에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필터와 이미지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몇 개 해봤어요. 자, 이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조정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명도라든가 레벨이라든가 곡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죠. 노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안 해본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출. 노출로 들어가서 이 노출에 노출, 오프셋, 감마 교정 뭐 이런 거를 한번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이미지를 보시면서요. 네, 이미지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뭐 이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좀 달라져요. 옆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십니다. 원하는 형태대로 네, 이렇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 많이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형태로 한번 맞춰봅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 보니까 탑이 사라졌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아마 탑이 사라진 거는 아까 그 조절하실 때 필터에서 그 네네. 조절할 때 빛을 너무 그 없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필터하고 조명 효과를 딱 넣는 순간, 필터는 아예, 괜찮았는데 조명에서 그러셨어요? 아니요, 이걸 넣는 순간 아예 이게, 그냥 사라져요? 필터 딱 하니까 아예 사라져요.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럴까요? 선생님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일단 선생님 네, 만약에 잘 안 네네. 됐다면 네. 그 작업 내역 있으시죠, 선생님? 작업 네네. 내역에서 네. 원래대로 요 에펠탑 맨 위에 걸로 돌리셔서 네네. 한번 필터에서 지금 네. 저는 렌더로 들어갔지만 다른 네. 효과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효과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 뭘로 들어가 볼까요? 뭐 필터에서 아무거나. 곡선도 필터에서 뭐 흐림 네. 효과도 좋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선생님.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네.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냥 렌더라는 거를 그냥 이미지 필터를 변경을 조명 효과를 했지만 원하는 건 아무거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필터에서 자, 네. 적용을 했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필터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자, 우리가 제가 매번 필터라는 걸 설명드릴 때 정수기로 이제 예를 드리는데요. 정수기의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고 깨끗한 물만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것만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는 내가 원하는 색상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표현만 이제 취하기 위해서 걸러주는 효과다. 나머지는 제거해주는 효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필터는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에서는 보통 색을 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미지에서는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효과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엠버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또 낼 수는 있는데 주로 이미지에서는 색을 조절을 많이 한다. 이렇게 빛을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대충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제가 위에 눈을 뜨면 이렇게 되고 얘는 눈을 가리면 이 밑에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자, 이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조금 기다려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일단 위에 배경 이미지를 눈을 띄우겠습니다. 선생님. 얘를 눈을 켜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해볼게요. 레이어 마스크. 우리 선생님들 레이어 마스크가 어떤 건지 아셨죠? 자, 밑에 있는 FX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여기를 아이고 잘못했어요. 얘가 선택이 돼 있었어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얘를 선택하고 해야죠. 얘. 여기다가 마스크를 해서 얘를 긁어내가지고 밑에 이미지가 보이도록 해서 같이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야지만 맨 위에 있는 이미지에다 여기다 막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했어요. 그런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됐으면 우리는 얘를 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긁어줄 때 어떻게 해요? 브러쉬로 긁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긁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그라디언트 많이 쓴다 그랬어요. 얘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위에 옵션 바에서 두 번째 거로 얘는 이제 여기가 투명한 거니까 투명종이고 여기가 검정색이니까 자연스럽게 벗겨질 수 있겠죠. 얘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한번 저는 위에서 좀 벗겨내는 거예요. 자, 막을
그러면 이렇게 벗겨지니까 밑에 있는 그림이 좀 보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드래그. 자, 조금 더 벗겨지겠죠? 자, 이쪽에서 드래그는 달라지죠? 자, 이렇게. 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작업력을 뒤로 돌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는 저는 선생님,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까지만 해놓고 다시 돌리기를 작업 내역하고 레이어 마스크 두 개를 놓고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얘로 한번 해봅니다. 여기 방사형으로. 여기 모양 옵션 바에 보면은 얘 선형이 있고 방사형이 있고 그렇죠? 자, 저는 여기 방사형으로 놓고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까요? 안에서. 자, 그리고 한 번 더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또 합니다. 여러 번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도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자, 그 원본 이미지를 놔두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상태를 놓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든가. 자, 다시 이쪽에서 또 드래그를 한다든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드래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죠? 자, 제가 이쪽에서 밑에서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둡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죠? 한 번 더 하면 더 어둡게 나오겠죠. 그 이미지 완전히 달라졌죠.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혼합 모드를 적용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저는 혼합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위에 이미지를 얘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 이미지.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요 색상하고 요 색상을 혼합을 해서 이미지가 다르게 또 표현이 되겠죠. 어디서? 여기 표준이라는 거. 혼합 모드 오늘 배운 거죠. 자, 여기를 선생님께서 원하는 걸로. 제가 만약에 스크린을 넣었어요. 그러면 스크린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스크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선형 어둡게 하기로 한번 해볼까요? 어둡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랑 혼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밝게. 아니면 선형번 뭐 이런 걸로 뒤로 돌리면서 해볼까요? 너무 어두운 거죠. 오버레이. 자, 이거 돌려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혼합 변경을 그라디언트까지 놓고 자, 그리고 다른 걸로 선형 라이트. 자, 이렇게 해도 변경이 되겠죠. 그럼 완전 다른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돌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핀라이트는 뭔가 볼까요? 핀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마음에 드는 걸로 또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혼합 모드는 밑에 있는 이미지와 색상을 혼합해가지고 어떤 또 다른 그 합성을 한다, 해준다, 그 효과를 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이미지와 이 필터는 이미지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필터는 원하는 메뉴대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뭐 여기서 보면 왜곡돼 있고 흐림 효과도 있고 볼 때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효과들.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이런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 이런 걸 넣어주면 얘가 흐려지잖아요. 또 선생님 보면. 자, 위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자 보세요.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흐려졌어요. 자, 흐림 효과. 네, 흐림 효과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하면 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필터라는 것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게 들어가는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들어가 보면 얘가 빛을 조절한다든가 색상을 조절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배경을. 되셨을까요? 자, 그럼 얘 X를 닫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한번 합성을 지난번에 배웠던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밑에 있는 배경을 다르게 하고 위에 거를 다시 혼합 모드로 한번 적용을 해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X를 닫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선생님들께서 저장하시면 되죠. 나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워. 그러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려면 그냥 PDF 파일로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JPG나 뭐 핑 파일이나 뭐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X는 닫겠습니다. 저는 저장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시간이 될까요? 자, 일단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 열기.
자, 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을. 자, 선생님들께서 배경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배경 이미지를 얘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거나 또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2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2개를. 자, 그리고 열기를 해서 이미지 2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2개를 가져와서 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쓸 그림을 일단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얘도 이렇게 놓고 전 밤하늘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그리고 저는 작업할 이미지를 얘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벌써 들어오셨네요. 2교시 선생님이신데 벌써 들어오셨어요. 자, 그냥 수락을 해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엑스를 닫아놓게.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배경 이미지로 될 것을 했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사각형 도구로 맨 위에 여기 보시면 사각형 도구 있죠, 선생님. 선택툴로 얘를 선택하고요. 일단 얘를 잠깐만요, 선생님. 얘 있죠, 얘를 복사해서 위에다 놓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놓을게요. 이동 도구로. 자, 얘를 이동 도구로 갖다가 복사해서 놓고 얘를 컨트롤 T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요즘 절반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자,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하고 사각형 도구로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 사각형 도구로 그리기 전에 사각형 도구를 그리기 전에 그냥 그릴까요? 자,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서 드래그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렸어요. 그리고 얘 사각형을 우리 복사할 수 있죠, 선생님. 자, 얘를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죠. Alt키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가 되네요. 자, 이동 툴 선택하고요. 이동 툴로 하셔야 되죠. 만약에 여기 복사할 때 얘 선택서 툴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얘에서 빼기로 되고 마이너스로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얘 이동 도구로.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 이거 제가 이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할게요. 얘가 색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다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자, 되돌리기 합니다. 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선생님.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그냥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왜냐면 밑에 있는 영향 때문에 그게 좀 작업이 조금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폭은 640, 그냥 높이는 4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미지를 선생님께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이 위에다 복사해 놓을게요. 저는 자, 얘를 해볼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일단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컨트롤 T로 조절을 해서 절반도 좋고 전체를 해도 좋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해볼까요? 전체를 크기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이미지는 그냥 지저분하니까 다 닫겠습니다. 하나만 닫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 레이어를 보면
하나는 배경이고 하나는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동 도구를 그냥 해버릴게요. 자, 아까 아니 이동이 아니라 그 모양 도구 있죠? 모양 도구로.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있죠? 이걸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색칠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이걸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리고 색상을 여기 7 있죠? 저는 보라색 정도로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아무 색이나 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보라색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획은 없는 걸로 그냥 하시고요. 만약에 이 반경은 뭐냐면 제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니까 각 모서리가 이게 그 곡선이 있죠. 곡선이 반경이에요. 자, 10이면 얘가 반경이 조금 정해지는 거고 30이면 더 이렇게 둥글려지겠죠. 그죠? 요거 반경이 그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일단 그렸습니다. 요게 반경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반경이냐면 요 굴려지는 거. 이게 반경이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굴려가지고 더 둥글리게 하겠다. 이 반경값을 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서 얘를 Alt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적당히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도 얘 동일하게 복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Shift 키 눌러서 다시 한번 Alt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같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전체를 이동해야겠다. 그러면 Shift 키 다시 눌러서 여기까지 누르고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그러면 다 선택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Ctrl T에서 크기 조절 같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엔터를 누르거나 또 위에 확인을 눌러서 일단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 놓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이 도형도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자, 그걸 레스토어 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도형도 이미지랑은 좀 달라요. 글씨처럼 이렇게 선이나 뭐 이런 XY 좌표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미지랑은 약간 달라요. 사진 찍은 거랑은요. 그래서 얘를 레스토어를 시키겠습니다.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자, Shift 키 누르고 여기까지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레스토어 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레이어 레스토어를 시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 일단 마우스 우클릭을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마우스 우클릭. 자, 마우스 우클릭 누르셔서 얘를 레이어를 병합을 하겠습니다. 모양 병합으로 자, 일단 레스토어를 시켰어요, 선생님. 자, 그러면 얘를 모양 병합을 먼저 할 걸 그랬나 봐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면 얘 이미지를 요 안에 들어오고 이 밖에를 다 삭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순서를 조금 얘를 먼저 병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작업 내역 있죠, 선생님. 작업 내역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하냐면 작업 내역에서 레스토어 말고 자유 변형까지를 받겠습니다. 여기 자유 변형까지. 바로 위에 거. 레스토어 시키지 않을게요, 아직. 자, 레스토어 시키지 않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 위에까지 다 선택을 하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양 병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으로 병합을 하는 거죠. 얘를 지금 저 각각 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한 개 모양으로 병합을 하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가 나타나겠죠. 얘가. 그죠? 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요거 썸네일 있죠. 썸네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얘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얘를 반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뒤에 배경을 지우려고 해요. 이 뒤에 배경을. 자, 그러면 영역이 지금 이 사각형들이 선택이 됐는데 반전을 시키면 자, 반전을 시킵니다. 자, 반전을 시키면 이 밖에 영역이 선택이 반대로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잠깐만요, 선생님. 밑에 한번 볼게요. 얘를 선택을 눈을 닫아볼게요. 눈을 닫아보면 얘가 위에 거도 이 밑에 영역이 보이는데 밑에 거도 보니까 어때요? 얘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면 여기 선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위에 거도 선택이 돼 있어요. 제가 선택을 했더니 밑에 레이어도 선택이 바깥쪽이 선택이 돼 있고 위에 거만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이 밑에 영역도 얘를 줬다는 얘기예요.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했더니 영역이 밑에 거까지 선택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딜리트를 누르면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얘가 밑에 있는 그림이 삭제가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눈을 띄워볼까요? 네, 눈을 띄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변경이 지금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영역을 지정해서 반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것까지 그 영역이 반전이 된 영역이 선택이 돼서 밑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얘를 뺀 거예요. 뺐어요. 빼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해제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D로 해제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 레이어 얘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아까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얘를 혼합 모드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얘를 레이어 레스토어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레스토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필름 효과를 줘도 되고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혼합 모드를 적용해도 되겠죠. 한번 혼합 모드부터 적용해 볼까요? 자, 혼합 모드 선생님들께서 뭐 스크린 하면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또는 여기 밝게 색상모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원하는 형태로 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도형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저는 얘를 또 선택을 하고 위에서 이미지를 또 선생님께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가서 또는 여기 필터에 가서 또 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혼합 모드에서만 했는데요. 자, 혼합 모드에서는 어떤 거예요? 즉, 제 필터 효과를 주면서 얘가 이렇게 필름 효과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효과를 여기서 선택해서 색상을 혼합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아서 헷갈리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선생님들 이거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헷갈리시긴 하죠? 마이크 해제해보세요. 네, 실상님 선생님. 네, 제가 얘를 먼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헷갈리시긴 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형태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네,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음 시간에 네, 이런 비슷한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거 우리 기초반이지만 포토샵에서 꼭 필요한 걸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자, 맨 마지막 시간에 헷갈리게 해드렸어요, 좀. 자, 그러면